솔직하게 궁금한 거 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초창기 시작할 때 광고를 해서 매출을 냈다, 안 해서 매출을 냈다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광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23억 매출을 낼 때까지 광고는 해본 적 한 번도 없이, 안 믿으시겠지만 네.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네. 저는 제 상품을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고 네. 상세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광고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워낙 물어봐가지고 네. 한 10,000원인가 충전해가지고 해본 적은 있는데 광고를 해가지고 한 적도 없고, 쇼핑몰 2년 동안 가구매, 네. 막 가짜 구매 같은 것들을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인데 조금 구하기 힘든 것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노렸기 때문에 네. 매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 많더라고요. 저는 트래픽, 네. 그것도 23억 매출 만드는 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저는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네. 그런 외부적인 기술들이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순수하게 닭등만으로 매출을 네. 만들었습니다. 닭등만으로? 네. 그러면 언제 시작하셨죠? 2020년 1월 달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네. 그러면 지금 네. 2023년 네. 11월 네. 시작해도 광고나 이런 거 없이 매출 낼 수 있다 없다? 매출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전보다? 왜냐면 지금은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지, 네네네. 어떤 상품이 돈이 되는지 네. 이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몰랐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혼자 한 거거든요. 네네. 포장도 혼자 하고 모든 것들 CS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외부의 사람들이 이걸 해라 했을 때는 저한테는 또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네네. 아예 배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활용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속도 면에서는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야,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절에 그 23억 매출 낸 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1년 10개월 동안 해서 1년 10개월 동안 23억.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튜브도 잘 되고 이것저것 다 잘 되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시잖아요. 돈을 되게 많이라는 게 기준이 다른데 그래도 월급 받는 것보다는 뭐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 버는 달이 있죠. 네.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는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씀씀이가 많이 늘진 않으셨겠네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패션, 옷, 자동차, 시계 이런 데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돈 쓰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삼각김밥 2개랑 그다음에 사과 주스 하나 편의점에서 먹고, 점심도 여의도에서 국밥 하나 먹고, 그래서 돈은 하루에 써봤자 한 2만 원 정도 내외고,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6시 되기 전에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쓰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진짜 저도 술, 담배 안 하는데 진짜 술, 담배 안 하시고 엄청 가정적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 있는 게 저는 한 달에 쿠폰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쿠폰은 6시 이후에 갈 수 있는 쿠폰이 2개여가지고 오늘은 쿠폰을 쓰는 날이거든요. 6시 이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다 6시 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도 아예 외부 활동 없고 뭐 밖에 활동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은 구독자가 20만 명인데 모르겠어요,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쿠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솔직히 재밌는 말로 퐁퐁남 수준 아닌가요? 퐁퐁남이 뭐죠? 퐁퐁남 모르세요? 몰라요. 집에서 퐁퐁하는. 저 참고로 외벌이거든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야, 그 쿠폰 2개인데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3개 쓰면 안 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약속을 어길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먼저? 원래는 쿠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은 아예 0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생겼어요. 작년 5월 달부터. 6시 이후에는 밖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육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몇 분인데요? 집 2명입니다. 혹시 나이는 9살 그리고 4살. 그러니까 4살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한 명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와이프한테 맡기는 건 사실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벌면 그냥 육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돈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와이프는 첫 번째는 무조건 가정이다. 그 가정이라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애들 커서 나중에 아빠가 한 게 뭐냐, 돈 준 거밖에 더 있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집에 있으면 애가 성장도 보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니까 그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벌어봤자 사기꾼한테 한번 당하면 다 날려먹는 게 돈인데 추억과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저한테 주고 싶어서 돈을 더 벌으면 좋기도 한데 그냥 그것보다는 지금은 애들 어릴 때는 봐줘라. 평생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시간을 어떻게든 많이 보내고 그 이후에는 네가 밖에 나가서 잠을 자든 해외에 가든 그때 알아서 해라.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저를 건강하게 만든 하나의 또 요인이 됐던 게 밖에 나가게 되면 여러 유혹들이 있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어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걸로부터 완전적으로 차단이 되겠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일도 없고 뭔가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쿠폰제가 너무 고맙죠. 근데 한편으로는 한 번씩 좀 더 나가고 싶다, 한 개만 더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선물을 주던가 이벤트를 하면 와이프가 쿠폰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뭐 반지나 뭐 목걸이 이런 거 사주면 와이프가 열심히 노력하네 5개 더 줄게 하면 다이어리에 그 쿠폰을 적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받으면 이제 저는 외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이제 2개 1박을 쓸 수 있거든요. 중국 그때 갔을 때도 쿠폰 모아가지고 갔던 거고. 이번에 중국 가는 것도 쿠폰 이번에 팔찌를 와이프한테 사줘가지고 쿠폰을 7개를 받았거든요. 그거 이제 또 모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누가 보면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스라이팅 했다는 생각 1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건강한 가정을 위해.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저랑 자고 싶어 해요. 왜냐면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저도 외박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와. 저는 외박은 하지 않지만 지방이든 어디든 비즈니스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출장 말고요. 솔직히 해외 출장인데 그건 외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부산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수업 있으면 갔다 왔다를 해요 그냥. 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유근용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클래스 U 1년에 한 45억인가 1등이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외박 안 하고 무조건 집에 가서 애기 시키는 거는 3명이거든요. 그거 다 시키는 거 보고 돈을 저보다 버는 게 최소한 5배 이상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에 가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저는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가정과 돈을 다 갖는 거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름대로 잘 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 있는데 밖에서는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가정이 다 붕괴되어 있던가. 여자분들이 진짜 잘 나가신 분들 제가 일주일에 4분 만났는데 4분이 다 이혼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돈에 쏟으면 사업에 쏟으면 가정은 조금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2개를 참 다 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99%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그 리노공업 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분은 그 자산이 이제 1조가 넘는 분이신데 뭐 경영 수업을 들을 일이 있어서 만나서 제가 일과 그 다음에 사업 2개를 병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진정한 이제 경영자는 병행하기 힘들대요. 어쩔 수 없대요. 저 진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제가 그 돈 버는 괴물로 변신하기 전에 그런 제도적인 걸 둬서 제가 막 돈 번다고 까불어 제끼면서 누군가 만나서 사기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 데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봉쇄시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애들이 클 때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저희 아버지도 나름 잘 나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번 잘못되니까 바로 막노동판으로 하셨거든요. 저랑 함께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돈도 없고 추억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삶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저한테 나름대로의 지혜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하다 갑자기 너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는 어디다 처음 한 이야기여가지고 사석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럼 종교 있으세요? 저는 그 기독교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 와이프분도 종교 있으시죠? 와이프도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인성을 칭찬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하는지 사실 몰랐고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게 사실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들을 수가 없고 저는 전화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외톨이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런 마음, 밖에서는 이런 마음 이렇지 않잖아요. 네. 예, 집에서 이러니까 밖에서도 이런 마음일 테고. 네. 와, 감사하죠. 네. 만약에 쿠폰제가 없었으면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하면 한 1억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는 게 구멍이 보여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에 시간을 쓰고 네. 제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쌓아놨던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들을 차단시키고 그 시간에 아이들과 보내고 저는 와이프랑 대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억에 남아있고 저에게는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와이프가 안 보내준 거 보고 제가 방방 뛰었거든요. 네. 아니 왜 버리고 돈 벌 수 있고 강의 한 번 나가면 시간 다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하면 우리 생활비를 벌 수 있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돈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지 그 몇천 몇억 더 벌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쓸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비 한 달에 400, 500이면 되는데 그렇게 벌어서 뭐 하냐고 그렇게 돈에 괴물돼가지고 뭐 할 거냐고 애들 추억도 없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거 뭐 1,000만 원 더 벌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그냥 저희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거들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돈 더 벌고 싶고 더 활동하고 싶은 게 남자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거는 이제 과하다.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돈에 미치는 거는 나중에 너 혼자 있을 때 애들 컸을 때 그때 네 마음껏 해라.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죠. 네. 진짜 이게 근데 저도 반박하고 싶은데 진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게 저도 막 따지고 싶고 야 쿠폰이 무슨 내가 나이가 38인데 지금 장난치면서 책상 엎고 싶은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수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솔직히 느낌은 정말 초면에 죄송하지만 돈미세였거든요. 돈미세. 돈에 미친 새는 뭐죠? 새끼.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초등학교까지 뭐 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돈을 벌어 그 돈 벌어서 뭐해 저 미친 새끼 이거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단어들. 맞아요. 아마 거의 한 95%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저도 그 경계에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가정에도 되게 충실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돈적이거든요. 네, 저도 제 마음은 그렇고 제 DNA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남자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와이프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제가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다 정답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면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정말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있는데 돈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사람을 헷가닥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저는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면 사람들은 다 돈 이야기를 해요. 40대 그 주부들은 육아 이야기하고 하다 결국은 돈 이야기. 나이 드신 분도 돈 이야기. 남자들은 100% 돈 이야기. 다 돈 이야기해서 돈에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이게 돈이 아니라 약간 게임처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돈이 5,000원, 1억 벌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가치를 줬고 내가 그만큼 입증됐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일이고 막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6년생이어가지고 지금 38입니다. 와 진짜 뭔가 깊은 느낌이에요. 저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요. 갑자기 뭔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3년 전에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출간했던 이유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해 안 됐던 부류들이 세 부류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싫어하고 이혼하고 싸우는 부부들 보면서 일단 젊었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이고 두 번째는 그 맨날 직장 때려치운다 욕하면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직장 그만두면 되지 왜 저렇게 욕하면서 직장 다녀? 했고 세 번째는 아들이랑 친하지 않는 아빠들 저렇게 태어나면 좋아하고 잘 놀아주고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왜 아빠랑 아들은 친하지 않을까? 전화하면 할 말 없고 만나면 머쓱하고 그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저도 5년 연애했거든요.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와이프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전봇대 보듯이 아무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막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신혼 때. 니도 네가 그렇게 욕하던 너희 아빠랑 똑같네. 네가 다른 게 뭔데? 너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이해 안 되는 세부로 내한테 맨날 이야기해놓고서는 니도 결국은 다른 남자애랑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때 했냐면 원래 사람 다 똑같다. 나도 별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이프가 자고 이제 전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했죠. 아 윤진아, 니도 결국은 네가 그렇게 안 좋아하던 너희 아빠의 모습, 네가 욕했던 중년의 부부의 남자의 모습으로 살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는 생각 딱 들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관련된 이제 사랑꾼들의 책 같은 거 많이 봤죠. 그때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게 와이프를 사랑할 마음이 사실 안 들거든요. 스킨십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일부러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해서 저도 그 책을 보고 테스트하고 싶어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감정이 그 당시에 없었죠. 근데 이제 한번 안아봤어요. 뭐 특별하게 안을 일이 없잖아요.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안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안았어요.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안고 떼니까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포옹을 10초, 20초, 30초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초 정도 넘으니까 이 사람의 심장 소리 들고 살가 또 느껴지고 아 거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와이프가 생각나고 한 20초, 30초 지나니까 아, 이 와이프 덕분에 그래도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크구나 라는 생각 들고 30초 넘어가니까 가슴이 느껴지잖아요. 와이프의 그 가슴 볼륨감이.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옛날에 젊을 때는 엄청 예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기도 낳고 모유수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처졌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 이분도 여자구나라는 생각 들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 들면서 한 30초 넘으니까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 이게 마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 마음이 생기는구나 알아서 매일 사랑한다,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거는 애들 있을 때도 똑같이 해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옛날 연애했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지금도 저는 와이프가 너무 좋아요. 하나의 이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저한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돈의 목표는 사실 뭐 얼마 벌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그냥 와이프를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와이프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뭐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 나중에 뭐 쭉쭉빡빡 만나면 또 저기 가서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할 거고 지 삶을 살 거고 저는 결국 평생 살 사람이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냥 와이프한테 좋은 남편의 모습을 평생 동안 유지시키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죠. 아 나도 예전에 이런 목표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이프가 만약에 신혼 때 막 대하고 대충 대하고 했을 때 니도 너희 아빠랑 똑같다 그렇게 네가 싫어하던 그 남자의 모습을 살고 있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대다수의 사는 사람들의 남편의 모습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와이프 앞에서 트름을 한 적도 없고 방귀를 낀 적도 없고 문을 열고 소변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인생을 배웁니다. 뭐 하는 일 비슷하고 그냥 온 김에 대표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마지막엔 목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목표도 말씀해 주셨고 들어봤는데 진짜 좀 많이 배워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감사한 게 아직 그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늦어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제가 그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자기 밖에 나가서 우리 셋이서 한번 온전히 그 1년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1년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일할 수 있지만 뭔가 저는 AI나 막 이러면서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게 딱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세상에 그거 1년 갔다 온다는데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많이 없다. 많이 없죠. 근데 나는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여기 그래서 난 일하겠다. 근데 와이프는 같이 가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쇼핑몰이랑 뭐 교육이랑 이게 모든 게 좋은 게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심리적인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갔다 오면 자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인생을 한 60 정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아마 그 여행했을 때 그때가 아니냐고 하는 게 제 주위에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행은 인생의 마무리될 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 조금 더 돈을 더 벌었어야지, 이때 투자했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은 평생 남아 있으니까.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온전히 가족한테 보내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와, 근데 저는 알아요. 돈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돈을 번다는 종착점은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고자 해서 벌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저도 진짜 명품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벌고 싶은 건 조금 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이 있어도 가족들만은 이렇게 좀 살 수 있게끔 그걸 빨리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밖에 나가고 싶을 때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나가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10년 일했던 거를 내가 1년 이내 벌 수 있다. 그럼 우리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걸로 먹고 살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이프 말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인데 자꾸 왜 나가서 돈을 더 솔직하게 저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돈 벌려는 게 가족을 위한 거다. 그럼 가족을 위한 거면 가족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애들이 돈을 벌어 해서 내가 돈을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 벌어 해서 그 가족 중에서 누구도 돈을 벌고 내가 없이 그냥 가족들끼리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너 혼자 가족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선물 줘놓고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는 돈을 네가 많이 벌라고 한 적도 없고 생활비만 벌면 되고 우리 자식들도 돈을 벌라고 한 적 없다. 근데 너 혼자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온 척 한다고 거짓말 한다고 네가 좋아서 가는 거지 가족을 위한 건 아니라고 가족은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뿌리까지 따지니까 그냥 나의 성공과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돈이 좀 많았을 때 그 듬직한 마음 그게 필요했던 거지 가족을 위한 거는 그냥 말하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을 깨달았죠. 가족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근데 내가 원할 것 같아서 내가 이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와이프는 강남 빌딩을 갖길 원해요. 네, 그걸 하려면은,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시면 돈 벌으셔야죠. 맞죠? 네,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와이프가 이제 컨설팅 요청해서 강남 빌딩 하는 유튜브도 만나고 왔어요. 네, 컨설팅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우리 딱 가족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들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거예요. 정말 동의하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딱 벌 수 있을 때 못 벌면 건강이나 이런 게 나빠졌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못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서 과장님이나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한테 반론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자기야 물 더울 때 노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이야기 아니라 내가 지금 유튜브가 하고 뭔가 쇼핑몰을 하니까 되지 1년 동안 이걸 접고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게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그때 이제 뭔가 시간을 보내도 되지 않겠냐라고 똑같이 물어봤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애들은 다 크고 나는 자기와의 좋은 관계가 없고 그냥 밖에서 돈만 쓰고 아주머니들 만나고 니는 계속 돈에 미쳐서 골프 치고 해외 가서 한다고 하고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는 게 내가 평생 동안 너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 어릴 때는 좀 도와달라. 집에서 밥도 좀 해주고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애들 크는 것 좀 봐주면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 너한테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해서 10억을 벌어 해서 500만 원 정도만 벌면 되잖아. 근데 왜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더 벌려고 혈안되어 있냐? 그렇게 하는데 막 저도 이것저것 빈틈을 공격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득이 됐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또 한편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긴 한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와이프 마음과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이 됐죠. 왜냐하면 이미 쿠폰이 없는 인생에서 쿠폰을 발행받다 보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디 이 밖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달에 2번 정도 있는 시간이에요. 이 소중하다는 거에 감을 못 잡아요. 저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쿠폰을 어떻게 쓸까 고민 많이 해서 뭔가 하나에 가게 되면 이제 약속을 다 잡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게임 좋아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게임 PC방 쿠폰 받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1일 되면 이제 쿠폰이 2개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언제 이 귀한 걸 쓸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모임에 안 가게 되죠. 무조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었으면 이상한데 누가 뭐 결혼한다, 누가 뭐 만나자 하면 또 계속 불러가지고 뭐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을 수 있겠지만 얻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불필요한 장소에 많이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쇼핑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족의 쿠폰에 지금 산으로 갔긴 했는데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다가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게 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아니까 저는 결국 유튜버라는 삶은 조회수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시청할 만한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유튜버로서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인사 끝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